반고대 차세대 첨단 무기 등장에 중국이 출렁이는 상황. 중국 불법 어선들을 보자마자 줄이는 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 쓰기는 지금 첨단 무기 체계를 때도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 체계 수준이 못 전투를 계측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영화에서는 불법한 레이저 무기 역시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화제인데요. 이미 올해 4월 미국 개분되는 수영 레이저 무기로 드론을 격차는 시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드론은 적어도 대북 레이저 무기 시 AWS의 공격을 받고 불탐에 추락했는데요. 지난 5월에는 미국 기분이 상륙한에서 보이는지 레이저 무기를 발사해 드론을 격차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역시 내년 레이저 무기를 함정에 시험 배치할 계획 중에 있고요. 이처럼 세계 각국은 레이저를 차세대 방어 7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바다말의 비용이 비싼 미사일과 난리 레이드는 비록 초기 비용을 높여 지원 정책 설치하고 나면 전력만 들이면 돼서 유지 비용이 저렴합니다. 미사일이나 전투기 등은 그 특성상 참갑이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화력으로도 큰 효율을 볼 수 있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연동을 미셸 대신 레이저로 막고 유격 시기인 아이언 빔을 개발 중인데요. 가지고 무슨 정파 다마스 로켓 꼭 공격 90%를 마감했다고 알려진 이스라엘 단거리 유격제계 아이오 놈을 세게 그 우수한 성능을 뽐냈으나 한 개 포대 가격이 600억 6유명 미사일 한 발이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막대한 운용 유지 비용이 든다는 단점도 드러냈습니다. 신공과 같은 국산 지대공 미사일 한 발 역시 단가가 약 2억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면 레이저 무기는 1회 발사 비용이 겨우 4달러 아니요 1달러입니다. 낮은 비용은 레이저 무기 수많은 장점 중 하나일 뿐인데요. 장점들을 살펴보면 우선 속도가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광주 기자 광숙인데요. 만약 지구상에서 달 표면의 콜론 2를 공격해야 한다고 가정해 있듯이 달까지 직선 최단거리인 30만 킬로미터를 마백 속도의 미사일이 따라간다고 가중해도 꼬박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반면 산속으로 말씀 내내 레이저 경우 단 1주 만에 달 표면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미사일이 있는 그 종속 미사일의 기준은 금속의 5배인 마오부터 시작하는데 빛의 속도는 30만 미터 퍼 스크린이 모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베이지의 발사 방향을 예측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또 여기에 내주 무기가 관측 또한 불가하다는 장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이지 규정된 공기 중의 문제. 이게 산란되거나 공기 자체를 플라스바로 만들면서 지나가는 왜곡을 부지 않는 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에서는 이를 돕기 위해 김의 형태를 그렇습니다. 실제 레이더가 발사되는 정밀을 보며 언제 발사되는지 조치할 수 없고 발사 직후 표면이 뚫려 추락하는 대상 이체되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레이드는 지장이 없기에 반등 또한 전혀 없어 보다 정확히 목표 물만 요격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아군의 피를 취소할 수 있죠. 이에 우리 전문가들도 레이저 무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경도 전 국방장관의 현재 우리 군의 및 재료 활용에 요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출력 레이저를 통한 시장성 에너지 무기 체계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우리 정부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또 기술력이 한국답게 상당한 성과를 이룰 의미예요. 자기 레이저 무기 시장에서 5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거리 조속기 쪽을 육박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이미 독자 개발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연은 장거리 KOSPI 적대응 있을까 비동 플랫폼 탑재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하나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레이저 매칭하기 시 제작 계약을 수주화했는데 하나는 레이저 대고 모기 시제품 개발의 구매업체로는 유일하게 참여한 기업입니다. 지난 2019년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추진한 레이저 대금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 이어 이번 국가연의 수영 무인기 대응 용 레이저 발진기 기술 예약도 수주해 최근 3년간 약 1,000억 원대 레이저 무기 기획을 맺었습니다. 이제 한국형 아이언 빔의 탄생이 머지않은 것이죠. 라는 레이저 부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는데요. 레이저 제공 무기 체계와 함께 위아래 불하는 레이더 머리 직접 표적 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은 표적이 레이저를 쏘고 거기서 반사돼 돌아오는 빛의 시간을 계산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다른 무기 체계를 유도해 있어 표적을 지시하는 기술입니다. 또한 레이저로 활용한 폭발물 처리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원거리에서도 안전하게 폭발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터뜨리는 방식이 아닌 열을 준 후 연수시켜서 카페는 대한 위험성을 줄여 더 안전하게 폭발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는 한국형 책이 구축하며 X 이의 전투 책임이 다기능 4달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로 나무 총 6대 길이 X 이게 하나의 전체 체계가 답지하게 될 예정으로 군 전문가들은 KDB-X의 레이저 무기 시스템 체계가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미군 역시 올해 구축함 앞쪽에 레이저 무기로 터치하면서 레이저 가차세대 이상 전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민문에 배치됐거나 배치될 예정인 레이저 대다수를 모든이라고 불리는 무기로 아군 함정의 나라들은 정무인계 전자 과학장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게 주
목적이입니다. 최근 중대한 중국의 무인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미 해군은 구축함 한쪽에는 어디보다 레이저 출력을 높인 엘리녀스라는 무기를 배치할 중인데요. 헬리스는 오징어 달리 물리적 파괴를 목표로 합니다. 아군 함정으로 접근하는 적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과 함께 직접적으로 선체에 파손을 내는 공격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것이죠. 미국과 매치의 파플로 메카닉스 내 미군이 중국의 YJ-18이나 러시아의 SM-17C 질러가트 암석대함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레이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길이 엑스레이저 모기가 답지된다면 안 그래도 막강한 활약에 더욱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레이저로 방어용 미사일을 대체하여 방어용 미세 갑질량을 줄이면서 공격용 미사일 답장을 늘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축함이라 순항하면서 업내 있는 수집해서 장치가 갇힐 수 있는데 이는 칼집칼을 보관할 때 미사일을 하늘 방향으로 꽂아놓고 발사를 기다리는 공간입니다. 한정된 유지 발상 시 안에는 공격용 또는 방어용 미사일을 섞어서 탑재합니다. 공격용 미사일은 많이 실명 방어용 미사일을 많이 신으면 공격용 미사일의 개수를 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레이저 무기로 방어용 미사일 기능을 대체하며 공격용 기세를 추가로 실을 공간을 걱정 없이 크게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금 물리적 위협도 마다치 않는지 아나니 중국 불법 여성들에게 넣어 레이저 미사일이 효과적인 예분석이 있는데요. 한 군사 전문가들의 국방과학연구소가 올해 파장 직업인 결함 기술을 확보했는데 이는 각기 다른 파장을 가지는 다수의 레이저가 다각도로 분산되는 것을 취소하면서 직선 연패 하나의 팀으로 합치는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시 목표물을 따라 수백 킬로와트 급의 출력이 조절 가능하다며 적은 출력으로도 불법 어선들을 선체 구멍을 낼 수 있고 국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재래식 무기보다 더욱 효과적인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육안으로 능관 측에 불가능한 내일 좀 보기에 불법 어선들은 언제 어디서 비웠다가 줄도 모른 채 식물되지 않으려 중국으로 주려면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의 만행을 극에 따로 있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 중 해경과 추격전을 벌이다 끝낸 제품인데요.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업협정 선 내치 약 1.8km에서 AIS의 반박 자동 식별 장치를 꺼놓은 상태로 조바다 근처에 있던 오천이 남에게 덜미를 잡힌 것이죠. 이 선박에는 가치와 자본 등 무려 2,400kg 상당의 해산물을 실려 있습니다. 갈지는 내놓고 가서 막 승이 나지 없어 갈수록 매니저가는 중국 불법 어선들은 단서는 어선들이 아닌데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불려 물정마, 해상 시비 등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고 나해군 해경의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해상명은 18시에서 35세 어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전체 빈병 800만 능 중 3.7%인 30만 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광동 외 저조 지방부문을 해상 민병대 정찰 및 감시 연락에 필요한 최신식 장비들을 장착 토로하기도 였는데요. 이 중국 어선을 서발사 레이저 보내 지난해 5월 우주해부 소속 캐릭터가 공격을 받기도 하였고 지난 2018년에도 아프리카 지부디에서 미국 항공기가 중국 어선을 오부터 레이저 공격을 받아 행사 2명이 눈에 경상을 입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있어 허리를 자신의 내로 만들고 이어도 해역 등이 돼야 반할권을 강화하기 위해 남중국해 이와 유사한 회색 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여기에 민병대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하는데 중국에서 민병대 주요 활동 근거지로 한반도와 가까운 곳도 대구 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외교부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며 불법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민들 중이네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 적반하장 신욕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중국에 말고는 달리 최근 한국에서 있는 전쟁터로 방불케 합니다. 새까맣게 때로 밀려드는 중국 어선의 솥으로 맞서는 해경 단속 인력은 그야말로 준다 부적의 상황을 매일 직면하고 있죠. 그들은 우리의 소중한 바다에 막대한 피를 비칩니다. 불법 조업을 어획량 급감하여 어민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값은 그대로 복되나요? 구슬아니 소비자들 역시 피를 보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어선들을 고의로 타국의 바다에 펜츠나 해양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벌이며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아니 쓰레기 보인다면서. 외자기들은 안 빠지지. 미국의 위성 이미지 분석 업체인 스물레티네요. 지난 5년간의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중국 선박들이 처리되지 않은 쓰레기를 머리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곳 중인 김출근 씨는 리얼이 직라인 TV에서 담보가 집에 큰데요. 해양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야말로 쓰레기 아닌가. 내가 쭉 보니 사람 5명 중에 1명은 꼭 7이라는 것을 깨달. 평화를 원하고 전쟁을 준비하자 사재기 로마의 편법가 베기듀스 레나투스가 남긴 말입니다. 20세기 초중반 압도적 군비 등장을 통해 300국의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전쟁을 사전 방지 안 되는 개념으로 자주 이용되었는데요. 당시 소련의 미국의 군사력 앞에 워싱턴을 치면 모스크바도 무사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고 감히 3차 대전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양측이 힘이 피팅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평화였죠.
현재 국제관계는 힘에 의한 균형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화의 시대라고 불렸던 만능지들도 수많은 국가들이 국방을 증진하면서 힘의 균형을 입었던 것인데요. 힘이 없어 강대국들을 전쟁터로 15뒤 어떤 우리 한반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도 신라시대부터 5,000명 원수 중국에게 요금을 맞춰야 어떤 이유들을 모두 우리나라의 근육이 약기 때문입니다. 우주선이라 고구려가 중국보다 장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나라의 국격을 지킬 수 있었고요. 무장해지만이 평화와 번영을 입을 수 있다는 말을 했지만 사항이 불과한 환기말일 뿐입니다. 자신이 분도 조절장이라며 행패 부린 사람들도 마동석 앞에서는 조절이 잘 되거든요. 현주가는 최고의 전제가 억지력을 지닌 무기는 다녔고 책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전범 무기인 일본은 추세가 기울어가는 중에도 바들바들 길이감이에요.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결국 히로시마에 한다 나가사키 한밤중 두 방의 힙을 맞고 그 즉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해 세계 최초 100 피격국가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세계 분노 조절 국가들은 아다르면 일본 되는구나 하며 조절을 잘하고 있었지만 팩이 A망 무시한 위력 앞에 시계는 점수를 입을 모아 팩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죠. 이제 핵을 사용하게 된다며 국제사회의 반발과 압력이 치밀하게 되고 엄청난 보복을 예약이 지킬 것입니다. 북한이 제 아무리 핵으로 도발을 하지만 실제 사용했다는 즉시 세계지도 상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도 결국 궁극적인 핵보유국으로 발 디자인이 있지만 이마저도 상당한 시간이 논의와 설득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안 가운데 군사 강국한 구분 핵무기 끝 억지력을 지닌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어 시진핑의 유실 금이 다시 드리겠는데요. 그 무기는 바로 EMP단입니다. 핵미사일을 고고도 S 폭발시키며 모든 전자기기들은 먹통이 되어 군사지 이용시설이나 무기를 작동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릴 수 있고 악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독주저들이 가장 들여한다는 ENT 유가를 핵폭발 없이 발생시킬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한국이 개발 중인 비행기의 피 다르죠. EMP 일렉트로닉글의 디펄스 이 전자기 펄스 무기는 전자장비 급하게 오늘 오후 동작시킬 정도의 강력한 전기차 차기작 펄스를 발생시키는 여러 무기를 통제합니다. 한국이 국방과 연구실을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사용한 막스 발전기 방치 EMB 폭탄을 개발해 실제 테스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후 EMB 폭탄의 출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재 그 출력을 1기가와트급 수준까지 향상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정도 출력이며 반격 1에서 5km 이내의 전자장비 기능을 구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기밀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6기가와트 100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스펙은 기밀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의 EM 비슷한 기술이 세계 최정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도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EGP 개발이 착수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3분기 2가 0부터 시작해 탄도 미사일 탑재 0을 포함한 다양한 이미 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무게 특성상 그 빛의 현황과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사용법에 대해서만큼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현재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등의 EMB 폭탄을 장착해 전쟁 두개 적이 지비 통제 시설 탄도 미사일 기지 전투기 비행장 그리고 방공 시스템 파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전투기 탑재 유도 미사일 제2 남해 전체가요 적금 무게 군사 핵심 시설을 쪽쪽 요격할 수 있죠. 북한과 중국의 전략 시설은 모두 지하 깊숙한 곳이다 강화 반공 등으로 보고되지만 EMB는 전력 공급선 통신용 케이블 통풍도 등의 금속 도출을 통해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 지비 통신비 무기 중 전체 장비의 기능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이 지비 시설과 비행장 방공 시스템에 1차적으로 피해를 입힌 이후 아군의 전투기가 보다 대추 연비 반복 공격이 가능한 대형 예피 무기를 투자해 확실하게 파기시키는 것이죠. 운공서 세남모니 포스트에 따르면 유사시 중국 지도부가 대피하는 백본거가 베이징 정부청사 밀집 지역인 주면 아이에서 북서쪽으로 20km 떨어진 시선 국립공원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중국 주면 문서위원회 통합전투사령부 시설에도 알려져 있죠. 중국 인민해방군 두뇌로 불리는 통합전투사령부를 중국 전역에 있는 오디 정부의 군사활동을 감독하고 작전 명령을 내리는 최고지불입니다. 지상 국립공원의 지하의 깊이가 입기로미터가 넘는 소개한 카이스트 동물이 있으며 여기에 중국 지도부에 했던 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 깊이라며 어지간한 지하 관통 폭탄으로는 쉽사리 파괴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본커버섯 탄도미사일이 선물 4위 관통력은 1km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MP 무게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지하시설 전체 장비라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중국과 북한과 같은 허접한 군사기술력을 가진 국가는 이에 대비한 예피 방어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없다는 데 있죠. 또한 지제의 한계가 명확한 북한 중국은 EMP로 인할 사리 시스템 분기가 곧 단계 분기로 이어지게 되는 이체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 2020-2014 국방 중 기계서 처음으로 예피타 전력과 가시화되면서 북한이 강력하게 항의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력화에 따른 공군 전투기 탑재 미사일 통합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 청춘이 전투기 KF-21의 한국적인 기타를 답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사용한 인기 무기를 전장 이미 저 정도의 직경 30cm 정도로 써온 이에 피포탈의 2000펀드 끝에 일단 기트를 펜치가요 목표까지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 콘크리트 아니긴 필터는 마트갈 적이 방식이 입기에 반복적인 공격이 가능해 구두로 낮추고 하면 이미 8을 발사해 연속 쪽에 타게보셨죠. 미국 공군이 예필자를 대한 전선은 이렇게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아규먼트 보가 실수로 있어 미국은 자세한 효과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대가 파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죠. 2021년 8월 미국 정부가 합동 직격탄지 남녀 유도 전시 7,113개 등 한국 1위 한 2억 5,800만 달러 3,018억 원치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면서 한국 경제의 땀이 개발이 본격화돼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한국에 대한 정밀 유도무기와 관련 장비에 대해 문서 판매를 승인하고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 협력 국위 관련 내용을 의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판매가 승인된 무게는 제2 담유 유도장치 K 입력어디에요. 3,953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판매에서 그친 것이 아니 이들 무게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한국 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첨단 기술. 모의 까다로운 미국이 완제품 형식이 아닌 중간체인 부품과 그 기술 이전까지 답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한 평가받고 있는데요. 출국한 동맹국 기자기술만문의 한국과의 굴세계를 통해 중국을 제재하겠다는 미국 국무부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미국 군사 전문지 내셔널 인터넷에 한국군이 짐승 모델 들어갔다고 분석과 있으며 미국 BBC 또한 최근 주변국의 위험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9번역이 주목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미세 기술력을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판매된 티미오리어, 교장진의 GBCPU도 다윤아카 팔이 장착해 스마트폰을 바꾸는 장치로 그 유명한 제일맘의 핵심 장치입니다. 즉, TS와 IMS 날개 등을 날아 장거리 주자가 정밀력이 가능하도록 해주면 되어 영어 빠르면 보통쟁이든 돈을 제일 나긴 하지만 못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적금 있죠. 호기가 본데 보내도 죽겠어. 이 기술이 한국군에 주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지점은 무도 포탈의 전체가요 정밀 타격 능력을 부여하는 업그레이드 시트로 다시 말해 한국의 지구가 넘쳐나는 지를 시 먹통 무리 단일 큰돈을 들이지 않고 스마트 유도 패턴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제까지 존재감 없던 학생 인간의 오가 갑자기 학교장이 된 느낌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한국형 제 이름으로 불리는 KSGB 기술 개발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KGP는 뿌려 집회 스타일은 맘의 약자로 대한민국 공구를 요청해 국방과 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개발한 유독 스타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물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 고객 펀드물도 항공포탄을 저렴한 비용으로 유도 무기로 개좌위해 개발였는데요. 사실 KGP는 중장기 허용하는 나 어떤 달에도 장착할 수 있지만 500파운드 단위 우선 적용하는 이유를 공군이 가장 널리 사용하고 또 많이 확보하고 있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군이 3만 발 이상 보유하는 900펀드 달을 사용 연합이 지나면 폐기하는데 KGP 키트를 사용하며 모두 장거리 정밀유도 무기로 변신할 수 있죠. 여기에 인기를 장착한 KGP는 접근이 느끼게 핵폭탄급 위험으로 다가올 테니 한국을 수만 계획을 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물이 운용하는 탄은 500에서 2000펀드 규모로 KDB 키트를 개장하며 2000파운드 끝탄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마찬가지로 GPS 라인에서 북한 유도 방식이지만 재단거는 난리 밝은 날개를 나서 채 이름이 사거리가 최대 30km 정도인데 만에 KGP는 사거리가 무려 100km 정도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투어가 아니라 발사조 2개발을 직기 국물이 반기고 있는데요. 추적이 북한에 없으면 동굴친지 배치된 장사보를 파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무기는 현재의 지점을 선택할 수 있는 항공기 F-15K와 2분의 96분입니다. 그런데 제일 남의 사정거리가 30km 정도여서 전투기가 산 주변 가까이가 선회하며 근접 공격해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총력을 추며 물품을 인근에서 조소고의 비행을 할 경우 북한의 대공방 공격이 취약해진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KGP는 다릅니다. 작년에 한국이 만들었을 달라 해죠. 사거리를 몸 100km까지 늘리라서 전반 몇 아이 갈 것도 없이 수원집에서 공격하면 됩니다. 투어드 미사일은 공정을 날아 살 타고 올라간 뒤 급등하며 장사프로 6일 가져 군 전문가는 특권이라 중국은 수많은 대공부를 동원해 육력화를 되겠지만 KGP처럼 작은 무기를 요격할 능력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KGP는 강서존 부분 아니라 공군기지 방공마 숨기지대 다양한 표적을 정밀 공격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대전 주기 깊이 3시가 잠수함을 잡기 위해 투라는 올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우 사거리가 확인이 늘어나게 되고 대전 주기기 한 대가 동시에 여러 적이 잠수함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어뢰도 공중투자가 가능하게 개좌할 수 있다며 KGDB로 변신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의 대전 주기가 서해 뛰는 날이 북한 경운기 잠수함들이 전부 침몰하는 날이 되겠죠. 결론은 한국 입장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군사 한국이라는 것을 보직. 한국 이만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국이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같은 막장들만 모아놨으니 국민들이 끊임없이 군사력에 대한 발급판매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더 이상 5,000명 원수 중국에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동쪽 상자 안에 비극을 일으킨 북한에게 또 당하지 않기 위해 마지막을